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24일 새벽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맨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안철수 대표가 밤늦게 페이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역시 선거는 완승과 완패의 게임 아니겠습니까? 패자가 겪는 서러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은 겉으로 드러난 이 안철수 대표의 여러 가지 표정은 어제 상당히 대담한 그런 표정이었다. 그리고 어제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도 상당히 또박또박 힘을 주고 이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 얘기한 것을 보면 우선 이번 서울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준 시민들의 성원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한다. 이런 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이 방금 전에 심야에 올린 이 페북의 글을 통한 그 입장을 쭉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요. 야권 단일화에 물꼬를 처음 투고 막힌 것은 양보하면서 뚫어냈고 단일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졌지만 원치 있게 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서 비록 졌지만 많은 분들이 야권의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봤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얘기는 단일화에 물꼬를 텄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막판 국면에서 단일화가 협상이 결렬을 반복함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가중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먼저 김종인 후보나 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오세훈 후보가 제안하는 안은 어떤 성격의 안이 됐든지 간에 전부 다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 광폭 양보안을 내놨어요. 그 광폭 양보를 통해서 이 결렬을 거듭하던 단일화 협상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도록 유도를 했다. 여기에 기여했다는 점을 말하자면 시민들께서 알아주십사 이런 당부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원치 있게 졌다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본인이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단일화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희생했다. 이것이 대원칙이고 또 하나의 대원칙은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야권의 승리를 위한 그리고 정권 심판을 위한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원칙과 소신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 원칙이 지켜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하는 본인의 신념과 원칙 그대로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본인이 이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시민이라고 하는 서울 시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지 않으면 본인의 정치적인 진로에 있어서 단 한 발짝도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 약속이 끝까지 지켜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들이 한국 정치의 어떤 말하자면 혁신 가능성을 봤을 것이다.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는 그런 해안을 보여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보냈어요. 오세훈 후보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제게 마음을 열어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이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저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 힘껏 힘을 보태겠다.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 나가겠다.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고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 정치판에서 본인의 생명력과 그리고 내년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초점이 되고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안철수 후보의 이러한 향후 말하자면 이제 정치 플랜 시나리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공간을 찾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안철수 후보가 그릴 수 있는 것은 야권 재편 과정에서 지금 장 외에 있는, 즉 국민의힘 밖에 있는 대권 주자들, 예를 들어서 홍준표라든가 그 다음에 윤석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동연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국민의힘과의 연계 고리점을 찾는 데서 역할을 한다. 즉 장외 대권 주자와 그 다음에 기존 국민의힘 간의 소통 역할, 그러니까 야권 재편 과정에서의 소통 역할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입지를 확보한다. 그 이전에는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본인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서울시장을 탈환하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다 하고 있구나.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신뢰를 받는 것이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차피 야권은 재편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편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단추 중에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보궐선거가 끝나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고유 역할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위해서는 지금 이번에도 안철수 후보가 패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3석짜리 정당하고 그 다음에 102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정당의 조직력과 파워, 그리고 정보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와 정치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말하자면 큰 우산이 있어야 되겠다. 큰 빅 텐트가 필요한데 이것은 국민의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보내는 이러한 메시지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본인이 이번 선거가 끝난 이후에 야권의 재편 과정, 그리고 내년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본인 정치적인 지형의 한계를 인정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난 단일화 과정에서의 소회를 또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정성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 선거를 반드시 이겨 지난 10년간 고이고 썩은 서울시정을 혁신하고 이념과 진영의 족쇄를 풀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싶었다. 서울시장 선거를 반드시 이겨 범야권 대통합을 추진해 혁신되고 변화된 야권의 모습으로 한국 정치의 대전환을 이루고 싶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서울시장이 돼서 범야권의 대통합을 추진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려는 그런 꿈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 꿈이 일단은 서울시장의 정치적인 자격으로는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이번 후보가 그동안에 10여 년간 정치판에 투신해서 활동을 해왔는데 서울시장이 안 됐다고 해서 꿈을 접을 사람도 아니고 또 접어서도 안 돼요. 야권의 하나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키워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년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하나로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한 범야권의 통합만이 정권 심판을 통해서 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반드시 안철수 후보가 비록 졌지만 살려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제 꿈과 각오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기성의 낡은 정치를 이겨내고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저 안철수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뜻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야권에서의 나름대로의 이제 몸값을 키우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는 사직생의 각오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어제죠. 이제 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안철수 후보야말로 진정한 승자다. 그의 뚝심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안철수 후보 이제 24일이 됐는데 오늘 중으로 국민의당 4번 후보로 등록을 해놨거든요. 이제 사퇴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9일부터 인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4번 안철수 단에는 사퇴라고 하는 빨간 글씨가 인쇄가 돼서 나온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제 사표는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점에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안철수 하면 패배의 아이콘이 점점 됐는데 이제는 패배의 아이콘이 아니라 재기의 오뚜기의 아이콘이 돼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런 본인이 국민에게 표명한 약속이 지켜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이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전화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가 요청한 대로 선대위 본부장을 공동본부장을 맡는데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공동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 시정을 꾸려나가기로 두 분이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만나서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이런 뉴스를 또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번 이 안철수 후보의 패배,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승인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 총연출에 성공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의가 됐든 아니면 선의가 아니었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를 밀어붙였던 것도 결국은 이제 오늘 이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의 1등 공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문을 쭉 발표한 걸 보면 이제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인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90% 다 했고 이제 본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기면 나는 나머지 10%가 다 이루어지는 100% 꿈을 달성하기 때문에 떠난다. 내가 떠나냐 안 떠나냐에 대해서 밖에서 누가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그건 내 결심이다. 내 말만 믿어라. 이렇게 입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1야당의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꺾고 승리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제1야당의 후보로 단일화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상식이다. 그리고 정치 상식이 통한다는 것이 통한다는 것을 서울시민이 이번에 입증해 준 것이다. 그래서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다 분석해 보니까 그야말로 AI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것인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선거 뒤 합당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선거 중에 합당을 추진할 수는 없다. 일단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다음 야권의 전반적인 개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야권 전체를 개편할 때 국민의당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야권 흥행을 위해서 노력해준 점은 대단히 고맙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러면 이제 오세훈 후보가 승리가 됐는데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궁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권 흥행에 대해서 수고해 준 거, 이거는 노력을 많이 해준 거는 고맙다. 그러면서 열심히 시장 선거를 앞으로 돕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승자가 패자에게 건네는 덕담이나 위로하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안철수에 대해서는 냉담과 냉소가 집에 배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번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100% 정말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야인 될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번 선거에도 1등 공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으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 당 내외에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던 지배적인 의견들은 틀림없이 임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은 당 대표로 제대로 이제 들었을 것이다. 이런 안이 제1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특정 날짜를 딱 찍어가지고 4월 8일이 끝나면 나는 4월 8일이 되면 돌아간다, 떠난다. 이렇게 최근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까지 측정해서 자기가 떠나겠다고 얘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만큼 상당히 이제 떠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떠나게 다 그만둘 것이냐. 아무도 안 말릴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국민의힘 안에 상임 고문 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것을 마다할 경우에는 밖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인맥과 경험, 여러 가지 해안 같은 거를 그대로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했든 안 했든 간에 또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어왔든 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한 줌의 말하자면 한 줌의 모래도 버릴 수 없듯이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선거 국면마다 민주당에 가서도 또 보수당에 와서도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이번에도 일단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7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뭔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 모두는 바랄 것이다 라고 믿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총장 부친과는 상당한 친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의 접점을 찾는데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을 연대 교수님하고 접촉을 하는데 결정적 김영석 교수하고 이 역할을 하는데 만나는데 역할을 한 사람도 바로 윤석열 총장의 부친 연대 교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총장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도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부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야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계산된 발언, 음해 같은 것도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째의 가교 역할은 바로 윤석열의 부친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의 얘기를 보면 본인이 왜 윤석열 총장을 먼저 만나느냐. 윤석열 총장이 아쉬우면 와서 나한테 연락을 하고 만나러 와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정치적인 그 무게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통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몸값, 정치적인 무게감은 그야말로 이제 최고치를 저는 치고 있다고 봅니다. 최고 수치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김영석 교수를 만나러 가듯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선거가 끝나면 제가 보기에는 맨 먼저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24일 오늘 다시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하러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호남 출향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호남민들의 말하자면 이 지지를 받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작년 8월 달에도 5.18 묘지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7개월 만에 다시 호남행을 택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조국 딸 얘기를 좀 하겠어요. 조민.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최순실 딸은 바로 이화에 대해서 합격이 취소됐는데 왜 조국은 딸은 버티고 그야말로 의사 면허 시험까지 다 합격해서 의사 자격증까지 따게 하고 이제는 취업까지 하게 만들었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 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다 쓴 사람이 조국의 딸 조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그 시위도 있었고 그야말로 이 조민 딸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 나는 왜 조국과 같은 아빠가 안 됐을까? 나는 왜 정경심 같은 엄마가 안 됐을까? 그래서 이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부모님들의 자격지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국 조민 딸 방지법까지 나오고 그야말로 이 정경호 같은 이 교수들 6천여 명이 집단 반발하는 성명까지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총장은 민변 출신 교수라는 거 아니에요? 차정인 교수 뚝딱도 안 했어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한다. 이런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꿈쩍도 안 하다가 이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니까 이제 교육부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22일 날. 그런데 이 교육부가 이 부산대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까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교육부에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것은 부산대가 알아서 할 일이다. 부산대가 학칙과 그리고 모집 요강에 따라서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최종적인 법원의 결정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이 교육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부산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런 교육부 결정이 나오니까 왜 후속 조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산대 학생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1심에서 증거가 인정됐는데 왜 입학 취소를 하지 않느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이런 조롱성 글까지도 올라오고 있고요. 부산대와 관련된 논란은 부산대가 결정하는 게 맞다. 교육부에 22일 날 제출한 조치 계획인지 왜 재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이런 지금 이 반발들이
거세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세게가 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교육부가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요.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학이 학내 입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공개적으로 곽상도 의원회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리고 부산대는 22일까지 조 씨의 의존은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수립해 보고하라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산대가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이 교육부가 그것은 학내 문제야, 학교에서 알아서 조치하면 돼, 이런 입장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금명간 조치가 따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문제가 조국 딸 의사 면허증이 이제 취소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의사 자격을 가지려면은요, 대학 졸업 자격을 가져야 돼요. 이 대학 졸업, 의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의대 졸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대학에서 입학 취소를 할 경우에는 의대 졸업 자격이 당연히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사 면허 시험에 시험 자격이 없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의사 단체에서도 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를 허락해주면 안 된다,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의사시험 합격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이제 부산대학에서 조치를 취하면 이제는 취소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의사 자격이 박탈되고 그러면서 최소한도 일단락 조치는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어제 바로 대통령 백신 접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하나는 왜 주사기를 바꿔 쳤느냐라는 의혹이고, 또 하나의 의혹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것이 아니라 화이자 백신을 맞아서 아스트라제네카 스티커를 옮겨 붙였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왜 대통령한테는 가림막을 설치했느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질병관리청은 이거 전부 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기가 바꿔치기 됐다, 이 얘기는 바로 뚜껑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전문가들 그리고 질병청에서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터무니없는 일이다. 왜 그러면 이 뚜껑을 바꿔치겠다는 문제가 제기됐냐면, 바로 논란의 장면이 녹화 방송으로 나온 것 때문에요. 녹화 방송에 보면 백신 접종 과정이 녹화로 방송이 됐는데, 공개된 장면에서는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백신을 추출한 뒤에 백신과 그다음에 뚜껑을 뺀 주사기를 들고 이 가림막 뒤로 갔다가 다시 나와서 대통령에게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에게 접종하기 직전 주사기에 느닷없이 뚜껑이 씌어 있어서 리캡, 즉 뚜껑을 다시 새롭게 껴 부었다라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주사기 캡을 열고 백신을 추출했는데 가림막 뒤에 갔다 오니까 다시 이 주사기에 캡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가림막 뒤에서 그래서 주사기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된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에서는 접종 전에 주사기 뚜껑을 닫는 것은 접종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고 사실은 화이자 백신을 주면서 스티커만 바꿔치기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한 병당 5ml고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한 병당 0.45mg의 백신이 담겨져 있어서 육안으로도 병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림막 설치에 대해서 또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통상적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왜 대통령한테만 가림막이 있느냐. 오늘 앞에서 리캡 주사기, 병뚜껑 문제까지, 주사기 뚜껑까지 문제가 됐다 보니까 이 가림막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림막이 있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다. 접종 장소나 접종하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방접종과 관련된 이런 의혹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중요한 뉴스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법사위가 열렸어요. 법사위가 열렸는데 박범계가 아주 대망신을 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맨 먼저는 우선 오거돈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출연 관련 질문을 전주의 의원으로부터 추궁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왜 모든 것을 나한테 다 확인받으려고 하느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대답 못해? 추궁을 받으니까 많은 분이 보궐선거가 이뤄진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고 못했고, 또 진해원 검사와 관련해서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진해원 검사에게 성추행에 관련해서 뭘 물어봤느냐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진해원 검사가 본인이 성추행했다고 그런 사진을 찍어 올렸지 않습니까? 아직은 물어보지 못했다. 진 검사에게 이 장면을 통해 뜻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진 장관이 박 장관한테 진해원이 얘기를 물어봤냐면,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진 검사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왜 성추행을 본인이 했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박범계 장관 오늘 이 장제원 의원의 질문 약 7분간에 걸쳐서 장제원 의원한테 아주 대대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사권, 수사지휘권의 발동, 그리고 합동감찰권 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네 편을 위한 것이 아니냐. 왜 진영의 편에 서서 이런 수사지휘권과 합동감찰권을 발동했느냐. 그리고 대검과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을 도대체 어떤 이유로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느냐.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하는데, 박범계가 지시한 수사지휘권과 합동감찰권이 야말로 수사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것이다. 절차적 정의를 본인이 위반해놓고 왜 대검의 절차적 정의 그리고 법원의 절차적 정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느냐. 이거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조국에 의해서 추미애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필요해 있는데, 이 박범계마저도 왜 이런 국민의 필요를 높이는 감정적 대응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정말 그만 좀 하라. 그만 좀 하라. 이제 그만 좀 하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치고 지쳐 있다.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그야말로 박범계야말로 검찰한테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데, 박범계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한 7, 8분 동안에 했고요. 결국 박범계는 계속 듣기만 하다가 이 의원, 장제원 의원의 지적을 명심하겠다. 딱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두 마디네요. 다른 한마디는 합동감찰을 대검 차장도 수행했다. 그러면 대검 차장의 합동감찰을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그래서 아주 쩔쩔맨 박범계. 박범계가 얼마나 드센 사람이에요. 그런 그야말로 장면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편안히 주무시고요. 또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